2018 KBO MVP 주인공은 두산 베어스 김재환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영상은 선수들을 사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비난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을 비난하는 것이고 적발당하고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핑계를 대며 넘어가려고 했던 태도들을 한 번씩 되짚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된 선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는 세계 어떤 리그보다도 약물에 관대한 리그입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언론사, 방송국도 쉬쉬해주는 분위기고 굳이 지나간 약물 적발 얘기는 꺼내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이 자명한데도 리그의 최우수 선수로 뽑아주기도 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그리고 한국인 야구 선수 중에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환은 대표 한국 프로야구의 약쟁이입니다. 2011년 김재환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재환이 사용한 약물은 T1 테스토스테론이었습니다. 이 약물은 2006년 이후에 미국에서 처방받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약물입니다. 즉, 이 약물의 성분은 우리가 먹는 일반식이나 다른 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들어올 만한 것이 아닌 본인이 의도를 가지고 직접 구매해서 경구로 섭취하던 주사를 맞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에 들어올 수 있는 성분입니다. 김재환이 받은 징계는 고작 10경기 출장 정지였습니다. 그리고 김재환은 금지 약물로 인해 10경기 출장 정지라는 봉인에서 해제됐어요 라는 속 터지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인터뷰 기사를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김재환은 2016년부터 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잠실 홈런왕이라는 타이틀이 생겼고 김현수가 떠난 그 자리를 김재환이 완벽하게 메꾸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018년 한국 프로야구의 MVP가 되었습니다.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가 스포츠 리그에서 MVP가 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서 메달을 박탈당한다든지 UFC 챔피언이 챔피언 벨트를 반납한다든지 육상 대회에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으로 인해 기록이 삭제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MVP를 수상하고 난 뒤에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는 있지만 그와 반대로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있었던 선수에게 MVP를 준 것은 2018년 KBO가 최초입니다. 어쩌면 약쟁이와 청정 타자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으려는 한국 프로야구의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MVP 투표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최지만은 시애틀, 양키스, LA 엔젤스, 밀워키, 템파베이 등 여러 군데 팀을 옮겨 다니면서 자리를 잡지 못하다 2018년 템파베이에서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길고 긴 마이너리그 생활과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경기에 있는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최지만은 시애틀 마이너리거 시절인 2014년에 금지 약물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50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최지만은 이후 인터뷰에서 무엇을 복용하여 약물이 검출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소해봤자 패할 게 뻔하니 빨리 징계를 받고 끝내겠다며 항소를 철회했습니다. 최지만에게서 나온 성분은 메탄디에논이라는 약물입니다. 메탄디에논은 성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 개발한 약품이지만 현재는 미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의학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탄디에논은 1960년대 초반부터 보디빌더 및 파워리프터 등 운동선수들의 퍼포먼스 향상 목적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1990년부터는 미국에서 금지 약물이 되었습니다. 즉 1990년부터 금지된 약물이고 성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 한들 더 이상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메탄디에논 성분이 몸속에서 검출되는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심지어 메탄디에논은 경구제라고 하니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우연치 않게 먹었을 확률은 적습니다. 결국 최지만이 말한 무엇을 복용해서 이런 건지 모르는 상황이라 억울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진실성이 의심되긴 합니다. 이후 2000
2015년 스포츠 한국과 인터뷰에서 약물에 대해서 할 말 없다며 말을 아꼈고 양성 반응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은 없어 보입니다. 최지만이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메이저리그 단독 중계권을 갖고 있는 MBC 스포츠 플러스가 최지만이 메이저리그 콜업이 되자마자 마치 마이너리그에서 서러운 생활을 이겨낸 인간 승리 마냥 오프닝을 만들어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도 금지 약물 복용 전력이 있다고 해도 스타 플레이어는 나름 대접을 해주긴 하지만 MBC 스포츠 플러스는 최지만이 금지 약물 양성 반응으로 받은 징계가 마치 고난과 역경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낮은 시청률로 인한 부담이 만들어낸 참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만은 2018년 템파베이에서 1루수 및 지명타자로 꽤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었고 2019년에도 템파베이에서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시즌 중반 최진행은 도핑 테스트를 통해 스타 노조롤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징계는 30경기 출장 정지였습니다. 최진행은 체력이 떨어져서 지난 4월 지인의 권유로 영양 보충제를 섭취했으며 금지 약물 성분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스타 노조롤이라는 약물은 아주 대표적인 경기력 향상 약물입니다. 스타 노조롤은 역사도 유구할 뿐더러 의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도 벌써 30년이 지난 일인데 이 약물을 모르고 먹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밝혀진 바가 없으니 확신할 수는 없으나 경구제를 활용했을 방법이 높은데 제대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영양제를 선수가 아무렇게나 복용했다는 것도 진실성이 없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이 영양제 성분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듯한 선수들의 의식 수준을 낮추는 발언이었습니다. 최진행은 2010년 32홈런으로 홈런 2위를 했고 그 이후에도 30홈런은 못 쳤더라도 꾸준히 좋은 출루율과 장타력을 보여주며 한화의 중심 역할을 해줬습니다. 당시 한화 타선을 생각하면 최진행의 활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무릎 부상과 복귀 이후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다시 잘해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약물 적발 이전까지 최진행은 나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으니 약발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는 약물로 인해 징계를 받고 돌아오는 최진행을 인터뷰하면서 맘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치기도 하며 팬들의 속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30경기 출장 정지도 징계가 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복귀전에서 홈런을 기록한 최진행에게 언론들은 앞다투어 속죄포라는 단어를 기사 제목에 적었고 최진행과 기자, 스포츠 신문사들은 욕을 2번이나 먹었습니다. 이에 김성근 감독은 죗값을 치렀으니 죄인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서양 같은 경우 죗값을 치르면 용서가 되는데 동양은 죗값을 온전히 치러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다. 의식의 차이라는 개드립을 남겨 또다시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포수로 발탁된 진가병은 약물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가병의 소변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일반인의 5배에서 6배나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선수 중 도핑 테스트로 적발된 최초 사례가 되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일본 한국 야구 리그는 모두 홈런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선수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경기력 향상 약물을 복용한다는 소문이 돌던 터라 진가병의 도핑 테스트 적발은 절반 정도는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스포츠계에서는 도핑 테스트를 제대로 실시할 인력과 자금이 없었기에 이후에도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습니다. 진가병이 받은 징계는 놀랍게도 없었습니다. 진가병은 군면제를 받아야 하는 후배를 위해 일부러 소변에 금지 약물 성분을 탔다고 해명해서 언론과 과학계에 팩트 폭행을 당하고 나서 약물 복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도핑 테스트를 했던 카이스트 교수는 테스토스테론이 빠져나가던 시기인 듯하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가병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 3월 제1회 WBC 대회 도중 대표팀이었던 박명환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명환은 2005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치료하면서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와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증상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비수술로 치료하는 요법은 약물 치료와 방사성 치료가 있는데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주사 치료로 인해서 금지 약물 도핑 테스트에 양성 반응이 걸리는 일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박명환이 진짜 그렇게 믿고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06년 말 세계야구연맹에서는 박명환의 몸속에서 검출된 성분이 노르안드로스테네디온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약물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세계 안티도핑 에이전시에서 1999년부터 금지 약물로 선정한 약물입니다. 어깨 통증 정도로 절대 의학적인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사진으로 볼 수 있듯이 박명환이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기사는 ESPN에 오를 정도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아무런 징계가 없이 넘어갔습니다. 진가병 사건이 터진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어이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박명환은 LG와 4년 40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맺게 됩니다.